여러분, 이 영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서로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날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그중 한 명은 천안에서 오랜 세월 활동해온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신 중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거짓의 시대가 끝난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날은 이미 정해졌다. 오늘 저는 이 날짜가 왜 나왔는지, 누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이 미국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천안의 한 작은 굿당이었습니다. 23 젊은 무당이 신을 받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접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이 터져 나왔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신내림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고통이 클수록 메시지의 무게도 크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그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23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듯한 깊고 장엄한 음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몸에서 조상의 한이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눈 먼 자들이 높은 곳에 앉아 있다. 그 목소리는 권력자들의 탐욕을 고발했습니다. 진실을 짓밟은 자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이 한꺼번에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거짓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그날이 정해졌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무당의 입에서 정확한 날짜가 흘러나왔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보름 남짓 남은 날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무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 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된 접신이 예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보여주마. 무당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말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당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의 눈에 비친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값비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축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그 잔 속을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그것은 백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아픔이 권력자들의 잔치상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 광경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속이 텅 빈 나무 위에서 춤을 추는 자들. 겉으로 보면 거대하고 우람한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위용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어떨까요? 속은 벌레들이 파먹어 텅 비어 있습니다. 뿌리는 이미 썩어 땅에서 뽑혀 있습니다.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질 존재입니다. 권력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당당하게 군림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뢰입니까? 진실입니까?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거짓과 착취가 그 뿌리입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원래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돈과 권력이 판결문을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전해야 할 입이 거짓을 퍼뜨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불의를 고발하는 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힙니다. 반대로 부패한 자들은 영웅으로 포장됩니다. 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도 된 줄 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영원히 이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당은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밖,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이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무당이 본 그림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공직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던 관료가 있었습니다. 펜으로 진실을 기록하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권력의 비리를 연구하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관료는 부정을 고발하려다 좌천되어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자는 특종을 쓰려다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됐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까지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거짓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친 사람, 문제야, 배신자, 온갖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무기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기록입니다.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그들은 삭제된 문서를 복원했습니다. 숨겨진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협박받은 증인들의 증언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태워버린 줄 알았던 자료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조용히 했을까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나서면 다시 짓밟힐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썩은 체제 안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그들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무당은 이들을 어둠 속의 직조자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의 천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엮어가는 장인들입니다. 그 천이 완성되는 날, 세상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말입니다. 무당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직조자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희망이었던 인물, 그러나 끌어내려진 인물. 무당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겨울의 거인. 그는 누구일까요? 왜 겨울일까요? 겨울의 거인. 무당이 그를 이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태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의 빛을 비추던 존재였습니다. 부패와 맞서 싸웠고 권력의 어둠을 밝히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추락이었습니다. 무당은 그것을 암세포들의 음모라 표현했습니다. 체제 곳곳에 숨어있던 부패한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짓 증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작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어제까지 동지라 부르던 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여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리도, 명예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무당은 그의 유배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을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꾸던 동료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만 꿈꾸거나 절망에 빠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의 거인은 그 고통 속에서 변화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는 쇠처럼. 처음에는 분명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끌어내린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겨울을 보내며 그 마음이 정화됐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졌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됐다. 하지만 혼자 일어설 수 없다. 왜일까요? 그를 끌어내린 체제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어떤 힘으로도 그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이미 오염돼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권력이 손댈 수 없는 곳에서 오는 힘이, 무당의 시선이 닿은 곳은 태평양 건너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진실이 미국에서 올까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무당도 처음에는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보여준 광경은 달랐습니다. 무당은 이 땅을 하나의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맑고 깨끗했던 호수입니다.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석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호수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물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독이 퍼진 물속에 사는 존재는 그 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독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상태입니다. 검찰이 부패했습니다. 그 검찰을 감시해야 할 기관도 부패했습니다. 언론이 침묵합니다. 그 언론을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도 힘을 잃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악순환입니다.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메스가 필요합니다. 무당은 흥미로운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비밀 계좌를 미국에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추적당할 위험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함정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늘은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했습니다. 미국의 숨긴 기록들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무당은 구체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단 하나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폭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고위층의 비밀 계좌 목록이 공개됩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불법 거래 내역이 드러납니다. 이름과 금액과 날짜가 적나라하게 나열됩니다. 이 보도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국내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언론 통제도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변명할 틈이 없습니다. 무당의 눈에 그날 밤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속보 알림이 뜹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당의 눈앞에 그날 밤이 펼쳐졌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저녁입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 약속을 향해 서두르고 누군가는 집에서 쉴 생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였습니다. 그 다음 옆 사람 폰이 울렸습니다. 곧 지하철 칸 전체가 알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속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붉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재벌 총수, 검찰 고위 간부, 그들의 비밀, 계좌번호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라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공식 자료였습니다. 지하철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곳곳에서 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가족들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요새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화 몇 통이면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뒷거래 한 번이면 수사가 무마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손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소식은 이미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겨울의 거인이 일어섰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짓눌렀던 거짓 혐의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졌습니다. 누가 음모를 꾸몄는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무당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열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과거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영상은 예언에 대한 해석을 다룬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해석의 영역이며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